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저는 지난 5월 21일 화요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거짓과 진실 명의로 요청한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 정지와 관련해서 검찰이 그동안 검토했던 내용들을 전부 공개해달라는 그런 정보 공개 요청이었습니다. 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그러니까 5월 24일 금요일에 저에게 처리를 완료했으니 확인 바랍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이는 거, 이게 그 문자 메시지입니다. 처리 결과 궁금하죠? 그래서 저는 바로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open, 열다, open.go.kr, 이게 정보 공개 포털입니다. 이 사이트에 제가 접속을 해가지고 그래서 처리 결과를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지서를 자세히 봤어요. 보니까 제게 이 통지서를 보낸 실무자는 서울중앙지검 공판과 직원이고, 그러니까 제가 서울중앙지검 공판과에 접수를 했으니까 직원이고, 결재권자를 보니까 최용규 부장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용규 부장검사가 누구냐? 서울중앙지검 공판 2부 부장검사입니다. 공판부란 건 뭐 하는 데냐? 공판, 그리고 재판에 관여하고, 그리고 형집행에 관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공판 2부 부장, 최용규 부장검사가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찰은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비공개를 결정했을까요? 비공개 사유, 여기 보시면 딱 세 가지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검찰 주장이 합리적인지, 제 요청이 합리적인지, 그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잘 판단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은 공개될 경우에,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 지금 형 집행 정지가 지금 위법하고 불법하고 지금 불법 강금에 의한 인권 유린이니까 그런 문제를 제가 합법적인 법에 근거해서 제가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공개될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참,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 보세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 토요일마다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것이요? 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짓과 진실 명의로 헌법, 형법,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리고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 사무규칙 다 관련 법규에 근거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저는 형집행 정지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도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거는 뭐 기각한다든지 아니면 비공개한다든지 하는 입장을 밝혀야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한다. 자, 두 번째. 검찰이 두 번째로 밝힌 비공개 사유를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항, 그러니까 같은 법률 제4호에 보면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즉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박근혜 대통령 사건 수사 재판 다 끝났습니다. 무슨 뭐 수사고 어떻고 공소 제기가 이게 왜 그럴합니까? 수사 재판 다 끝났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자, 1심 판단 그리고 2심 판단이 과연 법률적으로 위반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판단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 재판이 다 끝난 마당에 이 보세요. 그 밑에 부분 검찰이 이제 와가지고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아니 지금 공정한 재판이 다 끝나버렸는데 물론 비공정하게 재판이 다 끝나고 이제 대법원의 어떤 판단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판에 무슨 지금 재판 의논합니까? 검찰이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세 번째 사유,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 그래서 비공개한다는 거예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사생활 지난 2년 반 동안 언론의 온갖 가짜 뉴스로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사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데 지금 검찰 보세요.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는 건데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할 우려 있는 정보 뭡니까? 참 기가 찹니다. 저로서는 참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비공개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이분들은 이름도 안 밝히고, 그리고 참 저에게 그냥 무료로 이런 법률 자문을 쭉 해줍니다. 그분들하고 어젯밤에 긴급 회의를 좀 했습니다. 의견을 쭉 구해봤더만은 그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고 저한테 지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 제가 그때 청구 근거를 뭐라고 썼냐면 형집행 정지 요청에 대한 처리 과정이 궁금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 하고 제가 그렇게 이제 청구를 한 건데 이게 처리 과정이 궁금하여 하는 이런 표현이 아주 막연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요구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막연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핑계를 댔다. 그래서 이 법률 전문가들이 저한테 이제 그 의견을 줍니다. 자, 문구를 수정합시다. 정보 공개 청구 문구를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어떻게 수정하느냐? 이렇게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요청과 관련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한 시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5월 24일 청구했으면 그 시점에서 검찰이 이 형집행 정지 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결정 여부, 다음에 결정 내용, 그리고 결정 이유, 결정 근거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
형집행 정지에 대해서 결정 여부, 결정 내용, 결정 이유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확실히 해놓아야, 그래야 검찰이 답변을 뭐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법률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변호사 출신도 아니고, 뭐 법률적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실수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월요일 날 제가 다시 청구를 할 겁니다. 자, 재공개, 정보 공개를 다시 한번 청구를 했을 경우에 이 윤석열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어떤 입장을 또다시 보일 것인지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또다시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우려했던 거는, 당신은 박근혜 대통령 위임장 없다 하는 부분을 제가 우려했는데, 그 부분은 제대로 없어요. 그건 쏙 빠져있고,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이니까 제가 다시 청구를 했는데, 뭐 비공개한다고 이렇게 어떤 이유를 대게 되면은, 빨리 결론을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 같은 걸 제기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시간이 아주 급하게 좀 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서울행정법원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고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 이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식으로 지금 조언을 해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검찰 판단이 아니고 이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도 봐야 되고, 다음에 서울행정법원 판단도 보는 거고, 그러니까 검찰만 지금 벌끈 쥐고 있는 게 이제 자꾸 노출이 되는 거죠. 자꾸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의도하는 건 뭐냐? 이러한 저항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요청 건이 이게 진짜 합리적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논의의 장, 공론의 장으로 제가 한번 올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항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형집행 정지 요청에 대해서 참 관심을 좀 갖게끔, 그게 제 바람입니다. 뭐 이럴 때 우파 유튜브 같은 데서 뭐 저를 도와주면 힘이 나겠지만은 뭐 그거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뭐 그분들의 생각도 다 있으니까 그건 제가 별 의미는 없는 거고, 일단 제가 계속해서 저항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 정지, 이게 뭐지? 이게 왜 행정심판 같지? 이게 왜 행정법원에 가 있지? 그러면 대통령 사건, 그리고 대통령 사건의 수사와 재판, 탄핵 과정의 문제점, 그걸 국민들도 조금씩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서울 내곡동 사저에 기거하면서, 그리고 또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거, 그게 제 바람이고, 그렇게 될 때까지는 제가 이러한 저항을 계속할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